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에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풍선 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월간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주 잔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발주 물량마저 줄어드는 추세여서 하반기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규제로 한 달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 3사의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신사 주가 약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향후 통신사별 사업 경쟁력과 마케팅비 등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합법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3포인트 하락한 2326.62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4포인트 하락한 648.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가을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주셔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으로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가요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여의도에서 하반기 시장을 위한 정보 위주로 또 투자자별 단계별 맞춤 정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연에도 꼭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평택촌놈 정영 대표님의 정석투자 또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셔도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놈 정원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잠시 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지만 일단은 어제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적정 주가 좀 공개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지났고요. 내일은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을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코스피 100, 코스닥 50으로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상황에 맞게 계속 이걸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전체를 공개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치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적정 주가 공개 범위를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정 주가를 최대한 공개하면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소규모로 공개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 범위로 공개하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보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정 주가 모든 종목을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멘토클럽 정영 대표님의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회원 게시판 아래쪽에 있습니다. 적정 주가 클럽 회원 이렇게 가로치고 써 있거든요. 그 안에 1번 게시글을 바로 직접 눌러주시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하락 마감한 부분과 함께 대표님의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 오늘 하루 어떤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하락기에 LG전자는 30% 수익은 기적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LG전자 오늘은 호재를 힘입어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8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0% 기준 매수가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또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수 대비해서 LG전자 정말 선방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아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드렸고요. 시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리, 내일 전망, 그 코너에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수 하락기에 LG전자가 정확하게 플러스 30% 평가액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엔 지수와 철저하게 연동이 된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제 추천해드렸죠? 7월 27일 저녁 방송에서 오늘 저는 66,500원에 LG전자를 추천해 주십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추천주 리뷰 코너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사실상 매수하라는 얘기죠. 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종가랑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동안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도 많고 수익도 못 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하고 사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매수가 대비 플러스 30%가 86,45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종가가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매도했든 아니면 아직 홀딩하고 있든 일단 전부 플러스 30% 평가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G전자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참 묘하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LG전자를 저는 7월 27일 그때 공개를 했어요. 저녁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7월 28일에도 매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30%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날짜상으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가 언제죠? 네, 9월 5일입니다. 이거를 다시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날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자리고요. 그럼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일단 하락기잖아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등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물론 여기서 하락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거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7월 27일 이 동그라미 구간부터 아래쪽 동그라미 부분까지 지수는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정말 거짓말처럼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상승기에 우량주를 제가 추천해서 30% 수익 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적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해 드렸었죠. 저는 원래 지수가 상승할 때보다 추세 박스권 이룰 때 혹은 하락기 때 수익을 더 많이 내드린다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지수가 7월 하순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지켜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요. 그리고 이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를 10년 이상 보셨던 분들의 그 공통적으로 저한테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계속 갈 때보다는 지수가 적당히 박스권 이룰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저는 오히려 더 그때 수익을 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약간 강박증이 있거든요. 지수 올라갈 때 추천해서 적중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 경력이 올해 29년 차, 주식 전문가 18년 차,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제가 세계 최장 기준 행자예요.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 출연도 17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는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뭐 제가 아니라 초보 전문가라도 뭐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수가 내려갈 때 적중해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할 때는 뭐 굳이 제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로 제 방송을 꼭 보셔야 될 때는 이렇게 박스권일 때, 이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냥 대충 해도 수익 납니다. 크든 작든. 근데 내려갈 때 수익 날 수 있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속된 말로 이게 프로잖아요. 진짜 프로는 지수에 역행하는 걸 찾아내지 프로거든요. 개인 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말이 아니라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 그 각종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 내용과 실전하고 똑같아요. 100% 일치됩니다.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따로 실전 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은요, 불법행위 금감원 신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상금도 가능한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무슨 공무원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금년에 지수가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손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급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각종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꼭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본인이 이걸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1대1 통화로 투자 조언의 일체행위,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회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어떤 종목 상담을 한다든가 추천하든가 이거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이상한 유사 투자자본에서는 1대1로 일부러 유료연들하고 계속 통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 상담도 합니다. 실제로 추천도 이루어져요.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실을 봤다. 그럼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금감원에서 신고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전문가와 회원이 1대1로 통화한다.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뭐 종목을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했다거나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마치 회원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네들한테 떠나갈까봐 그거 막으려고 일종의 텔레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냥 안부 인사만 하면 이상하다 보니까 투자 조언 하는데 그거 불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허위 과장 광고가 엄청나게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 유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몇 %다. 뭐 그게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리고 월 얼마 몇 %씩 냈다. 이런 광고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이거 보시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고하면 금감원에서 그 유사 투자자 업체한테 요구합니다. 자, 적중률 몇 %라고 한번 내놔봐. 데이터. 월 몇 %씩 냈다고 한번 보여줘.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도 피해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이상한 유사 투자 자문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항상 저희는 1대1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법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딱 광고 보니까 뭐 적중률이 몇 퍼센트, 월 뭐 300%, 400% 수익 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300% 이상 간 종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달에 300% 수익이 납니까? 완전 사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초보자가 많으니까 이런 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있으면 신고해서 포상금도 받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7월 27일 저녁 방송이었습니다. 66,500원에 대한 매수가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86,500원까지 종가 마감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쪽으로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죠. 자, 대표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기관의 매수와 삼성전자 반등으로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락을 안 했고요. 그리고 8월 11일 저점에서 2310선과 전일 저점, 그러니까 2316선을 지지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코스피랑 연동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코스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는 실전에서 어제까지 제가 주식 선물 삼성전자 매도했던 거를 시가에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왜 정리하라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등 나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정리하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주식 선물 매도한 거를 오늘 시가에 정리하라. 이건 뭐냐? 이쯤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 저는 이거를 240만 원 이상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걸 매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을 때까지 그냥 대충 홀딩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에 전부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정리하라 그랬냐?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확신했다는 거죠. 확신하지 않으면 시가에 정리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제 예상대로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오늘 뭐 지수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뭐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면은 지수가 아무래도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2007년 장세 얘기하면서 2007년 상승 장세가 우리나라 최초로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도 상황에서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당시에 2007년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기관은 10조 원 순매수, 외국인은 24조 원 순매도했어요. 근데도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정한 대형주만 기관이 집중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도한다. 이러면 대책 없어요. 근데 기관만 매수로 버텨준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현재 그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요. 이번에는 코스피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분명히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8월 11일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8월 29일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뭐라고 일차로 얘기했었냐? 8월 29일 저점은 깰 것이다. 다만 8월 11일 저점은 깰지 말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전에서 뭐라 했냐? 이거 안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깨지지 않는다고 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거짓말처럼 2316까지 터치하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8월 11일 저점이 2310선이었습니다. 2310선. 근데 어제 저점 2316, 오늘 저점이 몇이죠? 2319.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예측한 게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그마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실시간 시황도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내일이 수요일인데요.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유효합니다. 분석 결론은 동일해요. 저는 어쨌든 8월 11일에
2310선은 깨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장중에 깨질지 말지, 또 만약에 깨지면 종가까지 유지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플러스 출발해서 장대 양봉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의 분석 결과는 8월 11일 저점이었던 2310선을 깨지 않는다 이거고요. 어제도 그게 증명됐고 오늘도 증명됐어요. 근데 내일은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장에서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면은 그건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제 예상대로 2310선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2310선 안 깨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대로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분명히 왜곡이나 변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황스럽겠죠. 그럴 때는 서울중개TV 투자 전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뭐 길게는 작성 안 한다, 짧게 작성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고 짧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제가 이미 어제 장중에도 그랬거든요.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월요일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 오늘 그 하락한 건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더니 양봉 나왔잖아요. 예, 비록 마이너스로 끝났어도.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하고 연동해서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또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을 통해서 대표님 또 짚어주시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톡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효성이 올라왔습니다. 지주사 전환 수혜 기대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앞서서 만나본 LG전자입니다. 신형 스마트폰 V30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효성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효성은 오늘 호재에 힘입어서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16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효성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도 대표님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호재가 맞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을 뭐 어제 매수했든, 일주일 전이라든가 한 달 전에 매수했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19만 9,500원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실하고요. 이미 이 종목은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예요. 호재가 나서 더 쉽게 올라왔는데, 오늘 말고도 어제도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어제 지수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온 추세였다가 지금 120선 이탈하고 반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홀딩했다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평가 이기니까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간 평가 손일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더 홀딩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은 호재가 맞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만나본 LG전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86,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LG전자 또 다른 분석도 있으신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상첨화라 그러죠. 금상첨화. 우리가 이제 어떤 나쁜 일을 겪었는데 더 나쁜 이제 설상가상이라 그러고요. 금상첨화는 이제 정말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건데 안 그래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또 호재까지 발생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일부 매도와 일부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다 던지기는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갖고 있기에는 너무 과욕이라는 거죠.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전에서 3분의 1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이쯤에서 3분의 1, 또 종가 가격 전후에서 또 3분의 1. 그래서 약 3분의 2를 정리하고 현재 3분의 1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일 더 간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일단 싹 정리할 겁니다. 왜? 무조건 30%씩 났으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죠. 더 갈 땐 가더라도.
밀린다 그러면 재매수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고점 라인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은 좋지만 어쨌든 약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다시 쭉쭉 뻗어서 가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좀 찌글거린다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3분의 2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 이게 왜 가능하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물 투자에서 절대 진리가 보다 저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만 되면 그다음부터 편안해져요. 왜? 일단 손절 가능성이 없어져요, 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손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죠. 그 다음에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이건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대략 이쯤에서 올랐을 때 10%, 이쯤에서 20%, 여기서 30%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번져 놓을 때 저는 30%대였고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번져 놓을 때 20%씩 났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번져 놓을 때 10%씩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저의 가장 큰 특기가 그거예요. 저는 웬만해서 매수 안 시킵니다. 10개 중에 정말 추천주 중 2-3개밖에 안 잡혀요. 대신 손절을 안 시키도록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손절하게 만들어요. 왜? 어떻게 모든 종목을 다 적중합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현물 투자에서 바이블이 뭐냐면요. 결국 저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하는 기술을 알고 있는 게 그게 노하우예요. 근데 실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뭐 소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 종목 얘기했습니까? 딱 하나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짜 아니냐고요. 한 20개 정도 브리핑한 다음에 그중에 올라간 거 2-3개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L전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육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일부 매도와 또 일부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일시멘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역시 지수 대비해서 아주 선방한 종목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했고요. 1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고가가 13만 4천 원대였는데요. 대표님, 지난 5월 달에 기록을 했던 고점까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의 경우에 조금 더 보유하세요. 그런데 없다. 지금 매수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조정받은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특정 종목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준비했어요. 오면 잡아요. 대신 그 매수 기준 가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돼요. 10개 중에서 한 2-3개 잡힌다 이런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목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상당히 낮게 매수 가격을 설정해 놓으세요. 근데 잡히면은 어떻습니까? 손절 확률이 낮아져요. 그럼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잡히고 가면 안타깝잖아요. 상관없어요.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 종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절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한일시멘트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한일시멘트 34만 900원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봤을 때 34만 원짜리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얼마입니까? 불과 1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한 사람은 굳이 지금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없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따라잡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아도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최소한 120선 조정은 받아야죠. 이건 21선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 종목 상담 해드릴 때 이 가격에서 잡은 거는 결과가 좋아도 잘못한 겁니다. 과정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이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과정이 합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결국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시행착오를 덜 겪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121선까지 좀 눌림 이후에 조정 시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일시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쪽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일렉트릭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25만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9% 가까이 빠졌네요. 대표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담도 왔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냈었는데요.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지금 밀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죠. 유상증자는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호재인데 유상증자는 악재예요. 왜? 기업이 실적이 좋고 돈을 잘 벌면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죠. 유상증자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럼 주식 가치가 희석돼요. 그래서 악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여러 개로 기업이 분할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자본이 딸리겠죠. 그렇다고 무슨 큰 돈 번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동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기업 분할됐는데 자본금은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재무 구조가 이렇게 썩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크게 실적 난 게 없어요. 앞으로 날 것도 당장 없고요. 그러면 돈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예상이 됐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기업에서 유상증자 발표하기 전에 앞으로 이 종목이 유상증자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은 저도 못해요. 그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이다. 지금은 적정 주가가 37만 원 나와 있지만 이게 앞으로 유상증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정 주가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얘기했어요. 매도하라고요.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가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나 평택촌놈 매도하라 그랬는데 더 가네? 당황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확 내려갔죠. 이거 단계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악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유자 반등시 매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라고 벌써 수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매도 안 한 분은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알아서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말 안 듣고 홀딩하신 분들 제가 뭐 여기서 뭐 무조건 얼마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관망하세요. 다른 쪽 잡으세요. 이건 지금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실질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주주분들께는 죄송한데 저는 많은 시청자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셨죠? 저는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다 얘기해요. 상담할 때 어떤 거는 그대로 홀딩해라. 어떤 건 던져라. 어떤 거는 관망해라. 어떤 건 매수해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제가 스트레스 받고 제가 망신당한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줘야지 시청자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무조건 매수, 무조건 홀딩. 그 상담 뭐하러 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상담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딱 보면 죄다 홀딩이고 죄다 매수예요. 그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 사인 낸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단타도 하지 마시고 일단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상담을 해드린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유자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 두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자 공략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집중하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절대 저평가, 낙폭, 과대주, 그리고 서울경제TV 평택초놈 적정주가를 활용해보자라고 적어주셨네요. 일단 공략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닥 쪽에 집중되어 보입니다. 3대 업종 중에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또 테마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내일까지 적정주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업종은 코스닥에 일단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였죠.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게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에서 인터넷 업종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좀 약간 시들해졌어요. 왜? 전에 그 NHN 넘어갔죠. 지금 네이버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인터넷 업종이 사실은 정말 핵심 업종이었는데 알고 보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코스닥 반도체냐? 사실 반도체 업종은 뭡니까? 코스피로 말하면 전기전자예요. 그리고 현재 원래 3대 업종이었던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인터넷은 지금 별 볼일 없고요. 그 다음 디지털 컨텐츠는 게임주가 이미 한번 시세 부출이 됐어요. 남은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하고 코스닥 반도체 집중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테마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테마다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저평가된 낙폭 과대주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절대 저평가가 뭐냐? 아무리 높아도 3분의 1짜리, 뭐 심하면 10분의 1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3분의 1이고 뭐가 10분의 1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적정 주가 대비 현재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10분의 1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적정 주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만 원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또 적정주가 어떤 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분의 1짜리죠. 이런 게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색해 보시고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초놈 적정주가를 활용해서 이들 종목군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자 공략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에 대한 내용 대표님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665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손오공을 매수하셨네요. 손오공 매수가는 5,747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손오공 오늘장의 종가 흐름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3,7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손오공 역시 작년부터 9,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손실이 좀 크신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약 3.5%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분은 매수 시점은 나쁘지 않은데 손절가 원칙을 안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기 보유 후에 재질문하세요. 여기서 더 빠지면 제가 추가 매수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고요. 반등 나오면 그냥 일단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심하게 더 빠지면 그때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 지금 제가 던지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던지라고 했다 내일부터 반등 나오면 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초가 없어요. 손절 마인드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요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재질문해달라 그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폭이 마이너스 35%까지 좀 떨어졌고 손절도 좀 놓치신 부분이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중기 보유하시면서 저희 쪽에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737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니더스를요, 매수가 1,200원에 비중 15%입니다. 중국에 매각된다고 해서 올라가더니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유니더스 오늘장의 흐름 확인합니다. 자, 유니더스 오늘은요, 6,1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 역시도 손실폭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대표님, 유니더스는 이런 호재로 인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분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매각된다고 했지 매각된 게 아닙니다. 재료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주가 6,400원밖에 안 돼요. 이분이 매수하신 1,200원에 대비 지금 한 40% 마이너스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 투자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 전문가들이 망쳐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주식 전문가들 많거든요. 번전 올 때까지 홀딩해라. 한국 주식은 3년 동안만 홀딩하면 번전 온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상폐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10년이 넘어도 본전 안 오는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전문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운 거예요. 보통 아주 비겁한 전문가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대충 아무 때나 추천해요. 마이너스 30대면 추가하라 그래요. 마이너스 50대면은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라 그래요. 왜? 내 돈 아니거든요.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번전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잘못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오면 한국 주식이 번전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안 오는 주식은 3년 아니라 10년, 20년 가도 안 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묘하게 또 상폐 종목을 추천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홀딩 유지하세요. 왜? 어차피 이분 안 던질 거예요. 이분은 지금 왜 질문을 했느냐? 제가 좀 좋은 얘기 해주길 바랐고요. 제가 좀 위로해주길 바랐겠죠.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니까 손절 개념도 없고 적정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분은 계속 홀딩할 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안 던졌는데 지금 던지겠어요? 그냥 계속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 40% 이상 된 종목은 질문을 좀 안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보통 마이너스 40, 50%인 종목을 질문한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 해주길 바라고 뭔가 좀 자기 합리화가 필요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왕이면은 정말로 저 질문은 내가 정말 저 종목 살라고 고민했었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송은 돈을 벌게 해드리고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위로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심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있지 그 자체로 팩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일단 손실폭이 크신 만큼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055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 하우시스를 11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LG 하우시스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자, LG 하우시스는 오늘 96,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LG 하우시스는 11만 원대 매수였는데 10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좀 급락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매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주가에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상으로도 뭐 그렇게 추격 매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운이 없다고 봐야 되죠. 괜찮은 종목이에요. 일단 손절 20% 하시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전 매도 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512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바이로메드를 평단가 11만 8천 원에 비중 2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좀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평단가라고 하셨으니까 좀 비중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13만 1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거든요. 대표님 비중을 이렇게 좀 늘려가시면서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하면 현 시점에서 매도하시고요. 그냥 교체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는 게 보이시죠? 바이로메드 적정 주가 1,200원짜리예요. 1,200원. 지금 주가가 얼마죠? 13만 원. 거의 13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됐던 주식이에요. 이게 10,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 과거에 2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20배 고평가했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이렇게 한번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반등 나오는데 이게 결과를 떠나서 저는 매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매도했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13배가 뭡니까? 지금 저평가된 것도 널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매도하시고 그냥 교체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로메드 일단 적정 주가 좀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557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한국 화장품 매수가 14,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화장품주도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오늘은요, 12,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 14,000원, 15,000원대인데, 대표님, 한국 화장품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7,300원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한 그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손절 20%,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342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영진약품을 매수가 1,550원에 비중 50%입니다. 언제쯤 이득이 될까요? 언제쯤 이런 목표가까지 달성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자, 영진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흐름은요, 1,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영진약품을 수익에서 좀 나오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잘못된 매매는 아니에요. 제대로 했어요. 1,550원 정도면 나름대로 눌림목이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주가가 1,1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본다면 거의 9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도 교체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때 12,000원 처음에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13,000원 돌파했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중기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내려갔잖아요. 이거 1,100원짜리예요.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거는 중기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 밀려도 밀립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지막지한 차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공개할 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냐? 가능하면 매도하고 교체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매도 후에 교체 매매에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총룸 정석투자의 정호영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위주로 투자자별 맞춤 정보 주신다고 합니다. 대강연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자막 나가고 있거든요.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